정말 두 분은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농어촌 같은 데서 특별하게 사역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생각돼서 오늘 이 대담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뭐 이상호 목사님부터 그동안 공동기획으로 쫙 연재를 했었는데 네. 뭐 어떠셨는지 한번 좀. 저는 이중직에 대한 물꼬를 아주 시원하게 잘 시작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향후로는 우리가 좀 더 GMS, 왜냐하면 선교지가 결국은 지금 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중직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거기와 또 농어촌도 할 수 있으면 2만 교회 운동본부하고도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중직 문제가 우리 교단의 정말 가장 큰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어떠신지요? 이렇게 네, 저로서는 농어촌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또 미래자립교회를 대신해서 총회나 또 여러 교계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좀 잘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었다 이런 생각에 감사를 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자립교회는 아주 그 점에 있어서 고통이 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출발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자리 교회들이 그전에도 사실 뭐 생존조차 위협받는 일이 많았었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더 큰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좀 상황들, 현황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작년에 저희 3월달에 네.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통합 측 그 목회자 200명, 합동 측 목회자 200명, 출석교인 50인 이하 소형 교회죠. 대상으로 이중직에 관한 인식조사 그리고 또 이중직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8월 25일 날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그 충격적인 그 실태를 확인하고 좀 놀란 것이요.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의 경우 교회에서 받는 그 사례비 평균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사례비가 전혀 없는 경우가 47.7%나 아무것도 못 받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제외하고 평균 사례비가 78만 원 정도. 현실적으로 생계가 이제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중대형 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이제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 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또 임대료, 목회 생계비 이걸 충당할 수가 없고 또 외부 지원도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일을 했거나 지금 일하고 있는 목회자가 약 50% 정도에 이른다는 목회의 생계를 위한 일.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급증해서 향후 75%가 이중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 의향이 있다. 예,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이중직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이런 의사 표시를 했고요. 또 소형 목회자들의 전망은 90% 정도가 이중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와 총회가 미자립교회의 목회자의 생활비를 다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에 있어서 공교회성이나 공공성을 염두에 두면서 활로를 좀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찾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중직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현실 속에서는 참 그런 게 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저기 교회 자립 개발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전에 뭐 우리 자녀들 장학금 문제, 최저 생계비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중직에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셨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 목회자 최저 생활비 건은 각 노회 자립위원장 중심으로 노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분들은 줄 수 있는 노회 찾아서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 좀 여유 있는 노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학자금 건은 사실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또 정부의 학자금 지원도 많이 받고, 과거에는 본부에서 거의 80% 이상을 개발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각 권역에서 거의 절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여력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일, 그래서 목회 역량 강화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훈련을 지금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당연히 하고 있고요. 결국은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자립개발원에서 이거를 도움을 줘야 되겠다 판단하고, 지금이야말로 이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중직 연구를 먼저 시작한 거고, 첫 단계는 연구 세미나, 또 두 번째 단계는 사례 발굴, 또 발표, 매뉴얼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최대한 많은 교회들이 시행하도록 돕는 그런 사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새로운 그 수요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플렉시블하게 대처해가는 모습들이 뭐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신학적인 기반과 예. 또 적절한 매뉴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야죠. 예. 이박현 목사님 뭐 이중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도 하고 정책 수립을 위해서 노력도 해 오셨는데 어떤 획기적 대안 같은 것들 좀 마련한 게 있는지요? 대안까지는 예.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질문이시고요. 그동안 해왔던 그 과정 자체가 저희 교단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좀 징검다리를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1월부터 8월까지 목회자 이중직 그 실태 조사 자체를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통합 측하고 연계해서 전체로 좀 시도를 해서 그 결과가 굉장히 저희들 모든 사역에 기초적인 통계를 제공을 했고, 광주 전남 권역은 별도로 권역 자체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가지고 똑같은 질문 스케일로 똑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광주 전남은 이중직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가난했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군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밖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좀 먼 걸음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광신대 이제 지역을 담당하는 광신대학 내에 농어촌 선교연구소를 작년 11월에 개소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 발의하고, 그래서 이사님들 10분 또 후원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팀으로 출발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학술 세미나 또 학 과목, 농어촌 목회 과목을 개설하도록 준비 중이고, 학생들 위해서 장학금도 연 한 2천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열매라면 열매고, 다른 면에서는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서 조금 더 총체적으로 권역의 자립운동을 도울 수 있도록 도농 간의 교류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신학적인 좀 증거를 마련하는 게 교단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총신대 교수님들 7분 포함해서
신학 전문위원들 또 15분의 연구위원들 위촉을 해가지고 지난 한 1년 동안 15차례 연구 모임을 잘 가졌습니다. 예. 그 모임의 어떤 이제 결과물들이 전번에 이제 대전중앙교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공개 세미나를 하게 됐고 유튜브 방송 통해서 했는데 약 1,000여 명 정도가 그걸 또 시청을 하시고 그래서 이중직에 대한 공론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근데 이런 일에 이제 기독신문이랄지 총신대, GMS, 농어촌부 이렇게 같이 서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의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향후에 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는데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신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파급효과도 켜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광주나 뭐 그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지금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고무적인 것은 예. 이번 5월 12일 날 광신대학 내에서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총회 농어촌부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합니다. 예. 그 세미나를 실시간 예. 이렇게 좀 중계를 예. 듣고 또 향후에 좋은 콘텐츠를 연구소에서 만들고 총회 농어촌부나 총회 차원에서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되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을 때 각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예, 때문에 예. 광신대학교 농어촌 연구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영남 지역에 예. 또 중부 지역에 총신대학에도 농어촌 선교연구소가 각각 그 부설로 설립이 예. 돼서 저희 교단에 이런 농어촌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데 좀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그 희망사항을 갖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특성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 그 교회 자립 개발원에서 정말 그동안 집중하던 장학금 뭐 또 최저생계비 이런 것들을 해오다가 이중직 쪽으로 오니까 이거 뭐 그 원래 했던 거는 안 하고 또 왜 갑자기 이중직냐 그런 오해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생길 수는 있는데 정반대인 게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 생활비 지원은 노회 자립위원회에서 하는데 현재 지금 노회 자립위원회가 150개가 넘는 노회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역을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 거의 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에 겨우 100개 정도 했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150개 넘어와서 그 노회들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고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교회들은 노회 자립위원회가 구성 안 된 그런 노회에 속한 교회들은 미안하지만 학자금 지원도 못 받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죠. 그건 이해하셔야 되고요. 노예가 그걸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회가 책임 있게 네. 해주셔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노회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줄 수 있는 노회하고 연결시켜 드리기 때문에 그 노회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학자금도 전체적인 수요가 좀 준 거예요. 그리고 본부에서 지원하는 게 좀 줄었지만은 반대로 각 권역에서 개발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권역에서 절반 정도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 없고요. 이번에 사실 이중직 실행, 연구 실행 팀을 추가로 하나 한 거예요. 네. 이미 이전에 있던 지원팀, 교육팀, 학자금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고 이번 지원팀이 조금 다른 것은 고석찬 목사님이 팀장인데 이 고석찬 목사님의 사역은 8개 권역 안에서 이중직에 헌신할 분들 한 분 혹은 두 분씩을 모아서 이분과 함께 팀을 만들어 자체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고 대외적으로 기독신문사, GMS 등 협력하는 단체 이걸 만든 것이 협력위원회인데 이거는 정계규 목사님이 우리 자립개발원의 실무 부의사장으로 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된 거지 아, 그렇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수는 더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접할 수 예,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이중직이 교단적으로는 이게 뭐 허용돼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미자립 교회 하나요. 네, 노회의 허락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 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총회에다가 요청했을 때 그 목적은 미래 자립교회 목회 현장은 선교지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다양하게 하듯이 작은 교회들이 좀 다양하게 하도록 허락해 달라. 어쨌든 이제 문은 조금 열어줬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선교 자체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겸 의사 겸 교사 그렇죠. 예. 이중 삼중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선교사에 들어와서.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교회 선교 뿌리고 예. 거기다가 또 내가 뭐 선교학 저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은 네비우스 정책이 상당 부분 그렇죠. 자립 쪽에 굉장히 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충분히 이거는 수용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개혁 신학을 믿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리고 성경 이 둘 다 우리가 함께 강조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만 강조해서 이건 아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 예.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앞으로 더 생계형을 넘어서 선교형 혹은 창의적으로 예. 더 큰 사역으로 나가는 길도 우리 교단은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 이박형 목사님 그 생계형 그 이중직은 참 안쓰러운 일이죠. 네.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선교형 이중직 그쪽으로 방향 바꾸면 훨씬 더 바람직한 모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의미가 더 예. 좀 충분해지죠. 목사님은 이제 네. 그럴 수 있는 그 상당히 경험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중지 실태 조사 저희들 보고를 다시 이제 좀 들여다보면요. 왜 이중직을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생계 문제 때문에 한 60% 생계 문제 때문에 나머지 40%는 선교형, 선교형인데 그걸 좀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은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예. 소신껏 목회하고 싶다. 이게 이제 19.5%. 예. 그래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를 수행하고 싶었다. 9.1%.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하고 싶다. 이 5.9%. 재능과 전문성을 살리고 싶다. 4.5%. 이게 이제 한 40% 정도 이미 예. 지금 이중직 하고 있는 분들의 비율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형은 생계형의 고충을 넘어서서 이 시대적인 요청에 이제 걸맞는 목회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욕구 또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마을과 소통이 되면서 마을 전체를 목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마을 목회. 근데 이 마을 목회를 지탱해 주는 게 사회적 경제 활동이단 말이죠. 사회적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이제 자활 기업,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앞세우면서 지역 사회를 함께 품고 소통하고 이 교회가 교회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에 목회자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에 비췄을 때 향후에 노회나 총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함께 좀 더 고민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목회자 이중직에 관련해서 그 뭐 저기 신학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그 청사진 앞으로 이중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들 그 신학 파트 각 전 분야에서 총신대 교수님들께서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또 실천 사례들도 다양한 또 실천 사례를 발표를 해서 약 그 35편 정도의 글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직 목회 총론이죠. 그 책을 한 7월 달경에 발간을 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총회에서 잘 다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잘 또 요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법 제도 개선 문제 또 이중직 그 실제로 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에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실천 좀 가이드를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할 생각이고요. 예. 총신대학을 비롯해서 각 신학교에서 신학교 시절부터 신학생 시절부터 이중직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 받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전문성 있는 이중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학과목 개설이 중요하겠다. 예. 조금 더 발전되면은 각 신학교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중직 연구소, 텐트 메이커로서 어떻게 하면 자비량을 잘 할 수 있을지 예. 신학과 자기의 전문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연구소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제 총회나 권역 노회 단위에 좀 홍보를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해서 총회 전반에 이중직에 대한 인식 제고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교단이나 또 해외 사례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중직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이제 고민하고 실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지 이 자체가 신학적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중직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거나 또는 목사님이 뭐 B급, C급이어서 이중직을 한다 이런 인식 자체가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화돼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북미 개혁주의 교단 CRC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화란의 개혁주의의 후예들이 와서 미국에다가 지금 이 교단을 세웠고 거기에 이제 그 신학교가 활빈 네. 신학대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중직에 관련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약 30페이지 정도 되는 이중직 연구 보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교단에 그걸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전문을 입수해 가지고 전부 번역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 교단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 교단으로서의 같은 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저희 교단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고찰한 것을 이번에 연구 집에도 이제 실었고 앞으로 책에도 실을 예정입니다. 이중직이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밀려나서 가는 곳처럼 생각되는 것 자체를 이제 좀 많이 바꿔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냥 정말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미션이 이것이다. 교인들에게도 도움되고 지역사회에서도 도움되고 그리고 본인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렇죠. 그쪽 사회에 또 전도할 수 있는 계기도 그런 되고. 거는 이제 사실 우리 교단적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룩한 목사님의 의식 자체를 조금은 좀 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네. 교목이 있고 예. 군목이 있고 군목도 있고. 원목 있듯이 예. 이제 다양한 그렇죠. 목사님들을 배출해야죠. 예. 그런 필드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필드를 너무 제한시켜 놓는 게 아니라. 문을 많이 열어줄수록 예. 사역의 범위는 확장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총회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예. 그 총회를 앞두고 좀 강력하게 요청 좀 하시죠. 강력하게 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예. 100% 총대가 예. 자립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좀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향후에
특별히 농어촌 교회 이제 소멸되어 가는데 어떻게 농어촌 교회들이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재조직되고 지역을 우리가 좀 재정비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도록 해야지. 전부 다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도시도 개교회주의가 문제고 농어촌도 개교회주의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개교회주의를 우리가 탈피하는 걸 최대한 빨리 시도를 해야 되고 또 도시와 혹은 자립교회 미자립교회가 최대한 밀착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협력하면서 지원하면서 그런 그 자매 결혼 이런 게 좀 더 확장돼야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중직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이중직을 자비량 혹은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 목회 이런 식으로 해서 길도 좀 열어주면 좋겠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자립개발원 하나 갖고 약해요. 자립개발원이 총대를 매지만 함께하는 농어촌부, GMS, 또 기독신문 당연히 또 필요하면은 뭐 이만교회 같이 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구체적으로 신학교에서 비전을 가진 훈련된 농어촌 작은 교회를 위한 맞춤형 목회자를 좀 만들어내고 하여튼 향후에 이미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주고 그러면서도 또 위에서 지원과 자체적으로 자립을 향한 노력 이게 다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오늘 두 분 이렇게 같이 또 마음이 잘 맞아서 저도 진행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